인생은 지금부터 당신의 오늘을 응원하는 황금빛 인생.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지금은 반환점을 돌아온 셈이죠. 달려왔던 길을 알기에 달려갈 길도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 숨차듯 달려 나갈 것이 아니라 숨을 고르며 끝까지 건강하게 달려나가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며칠 전 오래간만에 만나게 된 형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 형님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분을 일벌레라고 불렀습니다. 젊어서는 돈 버는 일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렸다고 합니다. 밤샘 근무는 기본이었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은 늘 무시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때는 물 마실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했답니다. 대신 커피나 달달한 음료로 잠을 쫓았다고 하죠. 그러다 55이 되던 해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만성 신장병 초기라는 진단이었죠. 그때 처음으로 인생의 마라톤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 형님께 탈수와 잘못된 음료 습관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하시더군요. 그제야 깨달으셨답니다. 물을 마시는 것조차 잊고 살았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그 형님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분께 물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생명수였죠.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님은 건강하게 나이 드는 방법은 바로 평소 등한시했던 물 한 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물은 우리 몸의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해주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특히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신장에게는 더욱 중요하죠. 그럼 그렇게 중요한 물은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물도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마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물이 좋고 언제,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야 할 음료는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 지킴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몸에 좋다는 이유로 매일 마셔왔는데 매일 마시는 습관이 나의 신장을 망치고 있다고 하니 잘 마시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지요. 자, 앞에서 제 아는 형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형님처럼 건강을 잃고 나서야 깨닫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몸에 좋다는 물, 과연 정말 모두에게 좋을까요? 어쩜 습관처럼 마셨던 물로 인해 건강을 잃고 나서 깨닫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매일 습관처럼 마시는 그 물 한 잔이 오히려 신장을 지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물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톡스 열풍 속의 레몬물과 식초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7세 김대철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철 씨는 늘 건강에 관심이 많았죠. 몇 년 전부터 디톡스 한다며 아침마다 레몬을 짜 넣은 물을 꼭 마셨습니다. 몸속 노폐물을 빼주고 피부도 좋아지게 한다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허리가 뻐근하고 소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신장에 작은 돌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레몬처럼 산도가 강한 음료를 과하게 마시면 몸속 칼슘 배출이 늘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특히 물 대신 너무 진하게 매일 꾸준히 마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레몬의 비타민C는 좋지만 과도한 산성은 우리 신장에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63세 김지연 씨는 식초물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혈압에 좋고 살이 빠진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평소에 위가 약하신 분이셨는데 식초의 강한 산성 때문에 속쓰림이 심해지고 나중에는 역류성 식도염까지 오셨습니다. 신장 역시 산성 노폐물을 처리하느라 계속해서 무리를 했던 것이죠. 지연 씨도 몸에 좋다는 얘기만 듣고 무조건 따라했지 스스로의 몸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의 배신, 달콤한 과일 주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5세인 이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은 콜라나 사이다는 절대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침마다 직접 과일 주스를 갈아 드셨습니다. 사과, 포도, 오렌지 등 온갖 과일을 섞어서요. 선생님은 이것이 자연의 단맛이고 건강한 비타민이라고 굳게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정기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놀랍게도 범인은 과일 주스였습니다. 과일을 갈아 마시면 섬유질은 줄어들고 당분만 농축되어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 농축된 과당은 우리 몸의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결국 당뇨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킵니다. 당뇨병은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직접 갈아 마셨던 주스가 오히려 신장의 가장 큰 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건강을 위해 마시는 주스가 신장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미네랄 집착과 정수기물에 대한 편견을 알아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수기물은 미네랄이 부족해서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더군요. 52세 이희철 씨도 그렇게 믿고 오히려 마케팅으로 나온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비싼 생수만 고집하고 정수기물은 무조건 피했습니다. 물속의 미네랄이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미네랄은 대부분 식사를 통해 충분히 섭취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깨끗하게 정수된 물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가장 안전한 물일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과도한 미네랄 섭취가 오히려 신장의 배설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의 깨끗함과 순수함이지 값비싼 미네랄의 함유 여부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저는 주변의 다양한 사례들을 관찰하면서 저 역시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들으면 무조건 따라하는 습성보다는 올바른 건강 상식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잘못된 건강 정보가 오히려 우리 몸을 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모아서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들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 신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복잡한 특별한 음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가장 기본인 물을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모든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신장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인 음료 습관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가장 현명하게 마시는 시간은 언제인지, 그리고 커피와 차는 어떻게 마셔야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물을 제대로만 마셔도 신장 건강이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을 잘 마시기 위해 첫 번째로는 올바른 물의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물이 좋은 물인지 헷갈려 하십니다. 저도 처음엔 비싼 물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정수된 깨끗한 물이 가장 기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 우리 몸은 필요한 미네랄을 대부분 음식으로 충분히 얻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약한 분들은 오히려 물 속에 과도한 미네랄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장을 위한 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물의 성질도 중요합니다. 저는 야갈칼리성 물을 꾸준히 마시려고 노력합니다. 야갈칼리성 물은 우리 몸의 산성화를 막아주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차가운 물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가운 물은 몸속 장기들을 놀라게 해서 이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몸에 부드럽게 흡수되어 노폐물 배출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차가운 물에 익숙해서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마시기에 불편하실 수 있으나 일부러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미지근한 물을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 마시는 습관의 기적입니다. 어떤 물을 마시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언제, 어떻게, 얼마나 마시느냐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바꾸고 나서 제 몸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먼저 물 마시는 시간입니다. 저는 하루 3번 물 마시는 시간을 정해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입니다. 밤새 쌓인 노폐물을 깨끗이 씻어내고 장 운동을 시작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식사 30분 전입니다.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아주고 소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입니다. 잠든 동안의 탈수를 막아주고 신장 기능을 돕습니다. 다음은 물을 마시는 양입니다. 저는 억지로 많은 양을 한 번에 마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수시로 조금씩 나눠 마십니다.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신장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은 물병을 늘 옆에 두고 목이 마르지 않아도 한 모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시는 속도입니다.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는 대신 천천히 음미하듯 마십니다. 물을 씹어서 넘긴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물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상담을 하신 많은 분들은 습관을 바꾸고 나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이 있다고 하십니다. 물을 바꾸고 나니 몸이 가볍더라.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붓지 않고 늘 묵직하던 배가 편안해졌고 소변 색깔도 맑아지고 화장실 가는 것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많은 사람들의 삶의 활력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대단한 비법이나 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가장 기본적인 것, 바로 물 한 잔에 그 답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자주 찾아 마시는, 차를 현명하게 마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이 음료들이 신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지 알아보면서 더 좋은 습관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내 몸을 해독시켜줄 좋은 차들이 있어 소개하면서 차를 현명하게 마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두 가지 자연의 선물은 바로 결명자차와 검은 콩 우린 물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단순한 방법들이죠. 첫 번째 선물은 눈과 신장을 맑게 하는 결명자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나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결명자차를 마시는 습관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늘 눈이 침침하고 피곤할 때 결명자차를 끓여 드시곤 하셨죠. 그때는 단순히 눈에 좋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해보니 결명자차는 눈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독소를 빼는 데에도 아주 좋은 차였습니다. 결명자는 한자로 눈을 밝게 해주는 씨앗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름처럼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것이 신장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피로와 독소는 결국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되는데 결명자차가 간을 돕고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만드는 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프라이팬에 결명자 씨앗을 살짝 볶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구수한 향이 살아나고 약성이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볶은 결명자 2숟가락 정도를 물 2리터에 넣고 끓이면 됩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줄여 10분 정도 더 우려내면 완성입니다.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속이 차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분들은 과하게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든 내 몸에 맞게 적당히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선물, 신장의 친구 검은 콩 우린 물입니다. 결명자차와 함께 제가 매일 챙기는 것이 바로 검은 콩 우린 물입니다. 예전에 제 할아버지가 검은 콩을 늘 삶아 드시면서 이것이 우리 몸의 정수기를 튼튼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저 농담인 줄 알았죠. 그런데 과학적으로도 검은 콩은 신장에 매우 이로운 식품입니다. 검은 콩의 풍부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혈액 순환을 돕습니다.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 신장이 노폐물을 거르는 작업도 훨씬 수월해지는 것이죠. 또한 검은 콩은 이뇨 작용을 도와 몸속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검은 콩을 깨끗이 씻어 8시간 정도 충분히 불려줍니다. 그 후 불린 콩과 물을 1대 5 정도 비율로 넣고
약한 불에 은근히 끓여줍니다. 콩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끓여주시면 되는데 끓이면서 올라오는 거품은 걷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우려낸 물만 따로 따라내어 마시면 됩니다. 끓이고 남은 검은 콩은 밥에 넣거나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저는 아침 공복에 한 잔씩 마시는데 속이 편안하고 몸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거창한 건강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명자차와 검은 콩 우린 물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의 선물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진짜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잘못된 습관 하나로 고생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몸을 챙기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법입니다. 직접 만들어 먹는 법, 시간대, 주의사항까지 챙겨서 실천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 몸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습관들이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음료 외에도 우리가 꼭 신경 써야 할 생활 속 지혜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소금과 가공식품, 숨겨진 적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짜게 먹는 편이었습니다. 다들 어릴 적부터 익숙한 맛이었으니까요. 성장하고 어른이 되다 보니 짭고 맵고 했던 음식들을 덜 하게 되기 하지만 여전히 주변에는 짠 음식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소금 섭취를 줄이라는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금은 왜 신장에 안 좋을까요? 우리 몸속에 소금이 많아지면 신장이 소금을 배출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장은 엄청난 부담을 받게 되죠. 특히 찌개나 국물 요리, 그리고 햄이나 통조림 같은 가공식품에 소금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예전 1박 2일에서 유명한 셰프들이 나와서 요리 재료 중 가장 먼저 선택했던 게 소금이 아닌 식용유였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저를 포함해서 함께 시청했던 가족들은 당연히 첫 픽은 소금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선택하신 건 식용유였습니다. 1박 2일 팀들도 소금을 선택하지 않은 걸 의아하게 여기며 물었습니다. 유명한 셰프들의 답은 소금은 음식의 재료들에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소금 대신 들깨나 버섯가루 또는 양파와 파 등과 같은 자연 조미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싱겁게 느껴져도 시간이 지나면 본연의 맛을 느끼게 되고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두 번째, 나이가 들면 이런저런 이유로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약도 함부로 먹어선 안 됩니다. 특히 감기약이나 진통제 같은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거나 과다하게 먹으면 신장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들어온 모든 약물을 해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저도 예전에는 머리가 아프면 무조건 진통제부터 찾았는데 이제는 꼭 의사, 약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복용량을 철저히 지킵니다. 무엇이든 내 몸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운동과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건강한 신장을 위해서는 몸 전체의 건강이 필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처럼 부담되지 않는 운동을 매일 30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잠은 잘 주무시나요? 밤에 하는 TV 프로그램을 켜두시고 그대로 주무신 적은 없나요? 휴대폰이 나의 귀걸이가 되어 침대에서도 놓지 못하고 계신가요?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몸은 쉬지 못하고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혈압이 오르고 신장도 쉴 틈 없이 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망가뜨리는 주범이죠. 취미 생활을 하거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줄면 혈압도 안정되고 몸이 편안해져 신장도 덩달아 편안해집니다. 신장은 말이 없는 장기라 더 조심해야 한다. 신장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통증을 느끼게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미 많이 나빠진 후에야 그 증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신경 써서 신장을 지켜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음료 습관부터 식습관, 그리고 생활 습관까지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긴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몸이 망가져서야 비로소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는 아프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더 일찍 알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은 축적입니다. 오늘부터 바꾸면 내일이 달라집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건강에 무관심했던 사람도 이제는 물 한 잔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스스로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만든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도 이 지혜를 얻으실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자녀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챙기는 것만큼 큰 효도는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가족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치면서 건강한 오늘을 위해 함께 해주실 미션이 있습니다. 두 팔을 옆으로 뻗을 만큼 뻗어보세요. 그리고 하하하 하고 웃어보세요. 그럼 이제 자신을 꼭 안아보세요. 자신을 이름을 부르며 그동안 나를 위해 살아주느라 고맙다. 영영영아, 사랑한다. 영영영아, 세상의 시름이 웃음과 함께 날아가고 당신은 사랑으로 가득한 하루를 보내실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